예, 그 아까 만든 그 메커니즘 모델을 이용을 해서 여기 어떤 모션을 인가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모션을 인가하는 것도 그런 어떤 기구학적인 거를 고려하면은 굉장히 복잡한 모델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했던 팀 중에서 챕시프 메커니즘이라는 걸 한 팀이 있는데 그 팀의 작품을 보면은 모델 자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모델링 할 게 거의 없어요. 링크밖에 없어. 그냥 막대기밖에 없어서. 근데 그 막대기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어떤 움직임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팀은 좀 되게 그래서 도움도 어떻게 좀 질문도 많이 하고 그런 팀이었는데 결국은 잘 했습니다. 그 팀은 굉장히 잘 했고요. 제가 이런 예시 같은 게 좀 정리가 되면은 좀 여러분이 볼 수 있게 최종 보고서 같은 거를 업로드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다 일단 모션을 줄 건데요. 아까 우리가 어떤 움직일 수 있는 관계는 줬지만 이거 자체가 어떤 모션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수동으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모델들이 이렇게 수동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아마 여러분이 만드는 그런 시스템들은 대부분 자동으로 움직이는 애들일 겁니다. 그래서 크레오에서는 기본적으로 서브 모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어떤 움직임을 주고요. 옆에 보시면 뭐 힘 토크, 부싱 하중, 뭐 댐퍼 이런 것도 있는데 얘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동력학적인 이해가 좀 있어야지 사용을 할 수 있는 애고요. 아마 그런 기구적인 수준은 서브 모터만 있으면 거의 충분히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브 모터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여기서 첫 번째로 선택을 해야 될 거는 어떤 축을 움직이게 할지를 선택을 합니다. 동작 축을 선택을 해 주시는데 뭐 우리가 아까 계속 손잡이로 썼던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할게요. 그럼 요게 이제 지금 동작 축으로 선택이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프로파일에 가셔서 어떤 값을 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사양이 위치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위치. 그 디그리 단위가 써 있죠. 그럼 뭐 내가 만약에 여기다 10이라 넣는다 그러면 10도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한번 45도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거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한번 예상을 좀 해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 상태로 메커니즘을 넣은 다음에는 메커니즘 분석이라고 왼쪽 상단에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고요. 시작 시간과 끝 시간, 그리고 이런 프레임, 속도, 최소 간격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를 뭐 더 간격을 자잘하게 나누면 훨씬 더 또 부드러운 움직임이 되고 뭐 그렇게 되겠죠. 일단은 뭐 저는 기본으로 할게요.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뭐 영상 같은 거 촬영을 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잘 선택을 하시고 어떤 메커니즘이 전체 움직일 때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좀 중요한 게 있을 수도 있죠. 잘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지 보셨나요? 여기서 초기 구성 보시고 스냅샷 누르신 다음에 안경을 클릭을 합니다.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죠. 이 상태로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했더니 시작하자마자 바로 일로 가버렸습니다. 제가 아까 디스플레이 아니 그러니까 각도죠. 각도를 45를 줬는데 딱 45도만큼 움직이고 그냥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만든 서버를 볼게요. 왼쪽에 메커니즘 트리에 보시면은 서버가 있고요. 서버를 누르시면 서버 모터 1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파일을 보시면은 결국은 얘가 그 위치를 45도 주고 끝내버린 겁니다. 그냥 그 상태로. 물론 이제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 애들도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 모터가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모터가 보통 어떤 일정한 속도로 회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보통 여러분 아마 속도를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속도를 45는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45로 해볼게요. 45로 하고 결과를 한번 봅시다. 확인을 누르시고 또 메커니즘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나머지 값은 비교를 해야 되니까 다 그대로 넣고 실행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랑 또 달라진 게 일정한 속도로 계속 회전을 하고 있죠. 아까 저희가 입력했던 값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속도가 지금 디그리 퍼 세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얘가 지금 1초당 45도씩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죠. 그래서 좀 그렇게 지금 넣은 상태고요. 좀 이제 가속도도 한번 볼게요. 실제로 여러분은 아마 속도를 제일 많이 쓰겠지만 가속도도 한번 보겠습니다. 50을 넣으시고 가속도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초기, 이거 이제 초기 속도를 넣는 건데 초기 속도는 그냥 0으로 넣을게요. 이 상태로 확인을 클릭합니다. 메커니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점점 빨라지는 걸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그쵸? 이렇게 지금 점점 빨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제가 이렇게 뭔가 다시 돌리려고 하니까 이런 창이 떴죠. 이 창이 뜬 이유가 이전에 수행한 해석이 있는데 그 해석이 덮어 씌워지는 거를 이제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괜찮냐? 물어본 건데 그때 이런 이름을 바꿔주시거나 하면 괜찮습니다. 확인을 누를게요. 그러면 이 해석한 세 번째, 제가 가속도에 대한 해석을 했었죠. 그 결과가 여기 현재 3번에 저장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이거를 돌리는 걸 봤으니까 뭔가 메커니즘을 넣어서 확인까지 했고 해석까지 했으면은 이제 실제로 이게 잘 되는, 그러니까 이제 남들한테 또 보여주려면 어떤 애니메이션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분석해 보시면 재생이라고 있습니다. 아까는 메커니즘 분석이었고요. 이번에는 재생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결과를 가지고 볼지를 선택을 하는데 아까 우리가 애널리시스 1은 그 위치에 대한 것만 했었거든요. 사실 크게 의미가 없고요. 2는 속도, 이게 이제 가속도였던 것 같은데 이게 엄청 많아요. 이게 제가 왜냐면 아까 엄청 돌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 이게 많이 있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애널리시스 3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설명이 뜨는데 이게 뭘까? 좀 어쩌면 제가 원치 않은 해석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믿어봅시다. 가속도에 대한 해석 말고 속도에 대한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고 자, 그 다음에 현재 결과 셋 재생 클릭을 합니다.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이거는 보니까 완전히 다른 애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이런 경우가 아마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찾아야죠. 그럼 찾아봅시다. 이걸까요? 그럼 요거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왔습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일정한 속도로 돌고 있고 위에가 지금 빠르게 회전을 하고 있죠. 보시면은 이 프레임이 제가 아까 설정을 했었거든요. 간격을. 그 간격이 들어가 있고 실제로 이게 지금 10초 동안 가고 있는 걸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이제 일종의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왼쪽 상단에 시간도 나오죠. 이렇게 속도를 뭐 더 빨리도 할 수 있고요. 어떤 게 딱 정확하게 1초가 되는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이제 어떤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런 애니메이션을 크레오상에서 저장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어요. 근데 가만 알려드리고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될지 이 크레오의 연식 때문인지 몰라도 사실 크레오에서 이렇게 애니메이션 저장을 하게 되면은 그 저장 품질이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기능을 이용하기보다는 크레오에도 이제 애니메이션 저장하는 기능이 있고 제가 이제 올려드릴 링크에도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지만 그거뿐만 아니라 요즘 여러분이 뭐 제가 그 상표를 언급하기가 좀 그런데 실제로 이런 화면 캡처하는 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동영상 캡처 툴들. 그런 툴들을 이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게 캡처가 됩니다. 그래서 좀 저는 그쪽을 좀 사용을 권장드려서 올해는 작년에는 알려드렸는데 올해는 그 크레오에서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하는지를 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은 제가 올려드린 링크를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실제로 그 애니메이션 부분을 크레오에서 애니메이션 부분을 비중 있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이런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것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또 괜히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 또 너무 집중해서 막 시험에 나오면 어떡하지 그렇게 할까봐 그건 시험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부분은 알아서 잘 캡처 프로그램을 써서 캡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은 좀 깔끔하게 해야겠죠? 막 이런 상태로 다 보이는데 캡처를 하면은 아마 좀 보기 안 좋잖아요. 그래서 보여주실 때는 그냥 되도록 이렇게 깔끔하게 볼 수 있게
해서 캡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이제 애니메이션은 조금 생략을 했지만 메커니즘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은 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